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실력 완성 레벨 3의 2번까지 봤었죠. 레벨 3의 2번까지 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3번부터 좀 보도록 하죠. 3번부터. 자, 3번 보시면 x가 0에서 뭐 2파이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sin 2x의 값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해의 개수는 a고 뭐 모든 해의 합은 b파이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을 하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들어간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언젠가 절대값 들어간 거. 요거는 그냥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sin 2x는 현재 요 안에 있는 i는 주기가 어떻게 되지? 주기가 2파이라고 하는 것을 각속도가 2니까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인 i를 꺾어 올린 i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래요.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뭐 굳이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0도에서 2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3개, 4개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한 주기가 얼마냐면 이번에는 파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요렇게 그려야겠다. 범위가 2파이까지잖아. 범위가 여기가 2파이까지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를 둘로 나눠서 요렇게 파이. 그래서 한 번 더 잘라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0부터 파이까지가 한 주기잖아. 0부터 파이까지가 한 주기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는 한 주기를 갖는 것. 근데 나는 범위를 2파이까지 하니까 두 개를 그려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2파이는 들어가지 않고 앞에 있는 i는 들어가 있는, 요 i는 들어가는 이런 패턴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이런 패턴의 그래프와 이것과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만나는 거. 그렇지. 그러면 루트 3분의 1을 내가 뭐 이렇게 그어버리면, 자, 요렇게 긋는다면, 요게 이제 뭐라고 쓸까요? y는 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해봅시다.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 그랬을 때 이 값은 얼마지? 요 값은, 자, 요게 해가 되고요. 여기도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 그 다음 여기도 해,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요. 그래서 총 해가 몇 개가 나온가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sin 2x인 상태에서는 4개의 해가 나오겠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접어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 올리겠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 아이가 이렇게, 요렇게 된 아이가 요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가 몇 개가 생겨버려요? 2개씩 더 생겨버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해가 실제로는 여기도 해, 그 다음에 여기도 해, 이렇게 되겠네요. 많기도 많다, 해가. 그러면 일단 맨 처음 거 한번 찾아봅시다. 맨 처음 거 찾아보면 요 값이 얼마일까? 첫 번째 네모. 자, 요거 얼마일까? 요거 sin, 봐봐. sin 2x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되는 i를 찾고 싶습니다. 이거잖아. sin 2x 값이. 그러면 실제로 sin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i는 루트 3, 1 이렇게 된가요? 그렇죠? sin 값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여기가 얼마가 돼요? 뭐 이게 지금 3이고요. 뭐 2 이렇게 된가요? 루트 2 이렇게 된가? 아하, 그러니까 좀 이상한 값이네. 우리 뭐 특수한 각이 아니네요. 그렇죠? 뭐 이 각을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각을 얼마라고 말을 못 하니까요. 그럼 뭐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 A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A. 뭐 모르니까 A라고 친다면, 자, 요거 봐봐. 그래프 잠깐만 좀 줌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2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파이잖아. 여기가 파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a만큼 빠지고 2분의 파이에서 a만큼 플러스가 된 거지. 그래서 이쪽에는 해가 두 개가 나오겠다고요.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하나가 해가 있고요. 저쪽 좌측에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a도 하나의 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파이잖아. 그러니까 파이에서 a만큼, 파이에서 a만큼.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a, 그 다음 또 하나는 파이 플러스 a.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존재하게 되겠네. 이쪽에는 어때요? 여기는 2분의 3파인가요? 여기가? 그러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3파이 플러스 a. 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네요. 해의 종류가 저렇게 몇 가지야? 7가지나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해의 개수는 총 몇 개다? 7개이고 모든 해의 합은 어때요? 이거 다 더하란 얘기지. 싹 더하면 어떠니? 요렇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a가 하나 안 남나? a가 하나 안 남을까요? 요거 안 셌죠? 요거 안 셌죠? 미안합니다. 요거 안 셌네요. 그럼 요거 지금 요 두 개가 뭐예요? 쌤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린다. 여기 이렇게 두 개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 2파이 마이너스 a 요렇게 하나가 있네요.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치? 없어져야.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a도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파이들만 지금 어때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남아있는 파이들만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 파이.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파이. 요렇게 두 개 더하면 2분의 6파이니까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파이. 요렇게 돼서 요것들 다 더해보면 3파이, 6파이, 8파이. 그래서 8파이 요렇게 되겠네요. 8파이. 그래서 모든 해의 합은 8파이이다. 그래서 7 더하기 8은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15가. 자, 그러면 뭐 그 다음 거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오우, 뭐가 막 복잡하게 써졌네요. 실력 완성 맨 마지막 문제라 그런가? 역시 좀 복잡하게 써졌습니다. f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정의되어 있대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이런 그래프로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성을 갖는데요. fx라는 함수는 주기가 2인 함수이다 라고 읽어야죠. 자, 이거는 뭐예요? 주기가 2이다. 그러니까 2라는 아이를 끊어가지고 반복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반복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단 그려놓고 그 아이를 2씩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그려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뭐 뒤에는 일단 모르겠어요. 뒤에는 일단 모르겠고 일단 얘부터 그려보자. 그려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fx는 2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자, 요거는 정체가 얘는 주기가 얼마니? 주기를 계산해보면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파이 없어지고 4짜리인 주기네요. 4짜리인 주기. 그러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더 크게 그려야 될까? 자, 일단 내가 원래 정의되어 있던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정의하겠다는 거죠. 1까지를.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려봅시다. 1, 2, 3, 4. 4까지는 일단 한번 이렇게 봐보자. 4까지. 4까지는 주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 요 값이 2죠. 최대값이 2네 또 하필이면. 요렇게 올려보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2라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돼야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또 주기가 4인 상태에서 최대값이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 아이가 3까지 올라가고요. 3까지 올라가서 4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프가 이상하다. 올라가서 3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의 그래프가 지금 됐었겠지. 원래가 이런 패턴의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그리고 이쪽까지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이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아이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만 생각하겠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만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는 사실은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는 것을 f라는 함수가 주기가 2니까 2번 단위씩 반복하겠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쪽으로만 그려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3, 4, 뭐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된다면 4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계속. 아하, 이렇게 간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0부터 2n-1인 방정식. 자, 요거는 fx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2n-1분의 2x. 그러면 요거는 직선이죠.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야. 자,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 그러니까 이거는 fx라는 그래프는 어떤 거지? 우리 지금 코사인 x죠. 코사인 x 그래프하고 2n-1분의 2x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것의 개수가 51개가 되도록 해라 이거예요. 만나는 것의 개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n의 값을 찾아보세요라는 거죠. 아하. n은 자연수야. n은 자연수. 그럼 만약에 n이 1이면 어떻게 해요? n이 1이면 자,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죠. 자, n이 1이면 x는 0에서 1까지 fx와 2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2x가 되겠죠. 2x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겠다. 1분의 2x와 만나는 실근의 개수. 이거 몇 개지? 실근의 개수. 자, 봐봐. 이렇게 봐보자. x가 0부터 1까지. 아니요, 선생님. 그래프 잠깐 봐주세요. x가 0부터 1까지. 여기죠. 여기. 요 사이에서 fx가 1분의 2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죠? 1분의 2x는 1,2가 여기에 있잖아요. 1분의 2. 요게 2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직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0과 1 사이에서 만나는 포인트. 그 포인트의 개수가 몇 개? 1개입니다. 이렇게 돼. 1개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만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얘가 몇 개가 되게 하래? 51개가 되도록 정해보래요.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보면 만약에 n이 2라고 생각을 한다면 범위는 x가 n이 2니까 2는 4-1에서 3.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몇이지? 2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분의 2x 이렇게 된가요? 3분의 2x. 그럼 3분의 2x가 어떻게 그려져? 3분의 2x. 3분의 2. 여기네요. 여기하고 만나는 이렇게 되는 실근의 개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그래서 몇 개라고 부르겠다고? 3개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면 간단하다. n이 3이면 어떻게 될까? 어디에 찍어질까? 요 직선이 여기에 아마 찍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를 잡는 거예요?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n이 3이면 3, 2는 6 빼기 1이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죠. 아, 이게 5분의 2 이렇게 되구나. 그랬을 때 만나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네요. 이게 여기는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51개가 되겠지. 51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쭉 가서 얘가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런 순간이 있었겠지. 여기가 요렇게 통과를 해서 얘가 하나 둘 점점점 이렇게 가서 51개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렇게 가서 51개가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 얘가 얼마일까? 봐봐라. 우리가 지금 요렇게 생긴 모양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은 2번 만나죠. 이렇게 생긴 모양도 2번 만나고 이렇게 생긴 모양도 2번 만나는데 앞에서만 하나 만나네. 앞에서만. 그래서 앞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몇 개 만나? 1개를 만날 거야. 앞에서는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2개 만나겠죠. 여기서도 몇 개? 2개. 여기서도 2개 만나네요. 그러니까 총 어떻게 해야 51개가 되지? 2라고 하는, 자, 2번 만나는 이 동산이 몇 번 있어야 되는 거야? 25번 있어야 되겠죠. 25번.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25번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50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1개 해가지고 51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이 몇 개? 25개의 산처럼 생긴 모양들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네. 아하, 그러면 뭐 어때요? 어떻게 우리가 찾을 때, 그 다음 모양은 어때요? 그 다음 모양은 여기가 6 이렇게 된가요? 6. 그치? 봐봐. 내가 번호를 좀 한번 붙여봅시다. 여기 1번이라고 생각을 해봐. 1번 모양. 자, 요 위에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1번. 여기 첫 번째 것. 요게 2번. 그렇지? 요게 몇 번? 25번째.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25번째. 그러면 이제 뭐 살펴보는 거야. 어떻게 되면 1번일 때 가운데 있는 값 보면 제일 좋겠다. 1번일 때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이 2고 2번일 때 4네. 그러면 3번일 때는 얼마일까? 6이었겠지. 그렇지. 그럼 얼마씩 곱해지는 관계야? 이렇게 되는 게 곱하기 2씩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 2 곱하기 되니까 여기가 5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가 얼마? 49, 여기가 51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짝 지어보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 가운데 있는 값으로.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얼마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지금 n 같은 경우에는 n이 얼마일 때, 네모일 때 0부터 x가 얼마까지? x가 얼마까지? 51까지가 돼야 되잖아. 51까지가. 그럼 얼마가 돼야 51이 되는 거야? 2n-1이 51이 되려면 2n이 52. 그래서 n의 값은 26 이렇게 된가요? 그치. 만약에 n이 26번째라면 26 곱하기 2 맞나 확인합시다. 52 빼기 1 하니까 51까지 돼서 그때 fx는 뭐 분의? fx는 51분의 2가 되겠죠. 그치? 51분의 2 여기까지. 이 x가 되어서 그것과 만나는 것이 51개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n은 26입니다. 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뭐 요런 것들은 글쎄요. 뭐 얼른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능 특강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수능 특강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삼각 함수의 활용 쪽으로 들어가서 사인 법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잠이 오는 친구들은 없겠죠?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에 한번
사인 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 여기가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생겼어요. 지금 사인 제이 코사인 법칙 자체가 사인이나 제이 코사인 법칙.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걸 이제 없애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문제 푸는데 사실 제한도 많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가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자 라고 했는가 봅니다. 괜찮아요.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시작하기 전에요. 사인 법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초 지식, 우리가 또 도형 다루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죠. 도형 문제 나오면 기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기초로 좀 필요한지 좀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혹은 뭐 코사인 법칙, 이제 기본의 출발은 삼각비죠. 어찌됐건 삼각형이 존재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게 정의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뭘 보고 삼각형이라고 하지? 각을 3개 갖는 것?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를 이어 만든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A, B, C를 이어 만든 세 선분 A, B, B, C, C, A 가 이루는 도형입니다 라고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하시면 삼각형의 정의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를 이어 만든 세 선분이 이루는 도형, 뭐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조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게요. 삼각형의 세변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삼각형의 세변을 A, B, C라고 하는데 C가 가장 긴 변, 이라고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삼각형의 세변을 내가 A, B, C라고 했는데 C가 가장 긴 변이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C 값은 어째야 돼? 작아야 돼. 뭐보다? A 플러스 B,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이것일 때 삼각형이 구성된다.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가장 긴 변이 제일 작아야 돼. 뭐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제일 작아야지만 삼각형이 구성이 됩니다. 삼각형이 구성이 돼요. 요 특징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보고 갑시다.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 A, B, C와 그 다음에 세 뭐라고 할까요? 각도. 삼각형의 세 점의 각도. 각도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우리가 이름을 좀 붙일게요. 이것을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삼각형을 풀어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6요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풀어라 그러면 A, B, C 세 변의 길이를 구하고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하는 세 각도의 크기 역시 구해달라. 뭐 그런 말입니다. 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보자.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C 이렇게 부르면 이쪽이 이제 대각이 C 이렇게 되겠죠. 대각이 여기가 A, B, C 삼각형이라고 치면 요렇게 마주보는 대변을 A, 요렇게 마주보는 대변을 C 요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B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고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둔각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각 C가 둔각인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도 있을 수 있네요. 직각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C, B, A.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수 있죠? 예각 삼각형도 존재하죠. 여러분들 이거 다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뭐 다 알고 있겠죠. 네. 네. 다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 자, 이거 둔각이야. 이거 직각, 이거 예각. 이렇게 쳐봐봐. 그러면 이제 직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지? C제곱은 뭐라고 표현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읽을 줄 알아야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뭐라고 읽겠다고. 자, 이제 그림 안 주고 요것만 보면 뭐라고 읽어요? 변이 제일 지금 이게 빗변이 되는 거지. C가 빗변이 되는 거야. 빗변이 되면 무엇이 직각일까 지금? 각 C가 직각이 되겠죠. 마주보는 대각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라고 이제 답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각 C는 얼마인? 90도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다고요. 그치? 그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C제곱은 어때요? C제곱이 이게 더 어때요? 크겠죠. 뭐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내가 뭐라고? 각 C가 둔각 이렇게 되겠죠. 각 C가 둔각, 각 C 이렇게 부릅시다. 각 C가 90도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렇게 부르자고요. 좀 글씨가 이상하다. 둔각 삼각형.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부를까? C제곱이 작아지게 되겠죠. 요 길이가 점차 뭐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 C는 뭐예요?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도형을 들어갈 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자.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한번 이제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가 A, B, C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봤을 때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C 이렇게 돼 있어요. C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여기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여기를
이 값을 예를 들어서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값을 y라고 생각을 해보면 sin b가 어떻게 돼요? sin b는 뭐지? c분의 y죠. c분의 y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면은 이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c sin b 이렇게 되지. 이게 뭐라고요? c sin b 이렇게 된다고. 이제 작은 c죠. 요 c 곱하기 sin b 이렇게 된다고. c sin b 각도에 대한 sin 값 이렇게 부른다고. 이 길이를 앞으로 고민하면 안 돼. 이거 부를 때 절대로 물론 생각이 안 나면 sin b는 c분의 y 해가지고 곱하면 c sin b 이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요. 그냥 여기가 빗변이 c가 딱 보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c sin b입니다 라고 부를 거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요 길이는 뭐라고 불러야 돼? c cosine b라고 바로 부를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모르면 안 돼. 자, 한 가지만 더. 여기 보일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가 A, B, C 이번엔 여기가 A야. 자, 이렇게 밑변이 나와 있어요. 밑변이 나와 있을 경우에 이 길이 역시 내가 바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 길이 역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B라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 A 탄젠트 B 이렇게 바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밑변이 주어지면 A 탄젠트 B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가 C가 주어져 있으면 C sin B라고 바로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탄젠트 값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부터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놓고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어이구야, 사인 법칙도 지워버렸다. 지워버리자. 물기가 있어가지고요. 지워지질 않네. 자,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그런데 삼각형에는 뭐 예각 삼각형도 있고 둔각 삼각형도 있고 직각 삼각형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모두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그 모두를. 자, 요렇게 예각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됐나요? 그쵸. 번호 붙여봅시다. A, B, C. 설마 이렇게 적는 친구들은 없겠죠? A, B, C.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을 보통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잖아요. 반시계 방향. 우리가 할 때 요렇게 도는 것 역시 뭐라 그래요? 양의 방향 플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으로 가기 동경 삼각함수 할 때도 이렇게 도는 걸 뭐라고 불렀지? 음의 방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수학은 서양에서 많이 발전을 돼가지고요,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것을 순차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A, B, C 직각 A, B, C. 자, 이렇게 된다고 보자. 요거 넓이 구하겠대요. 넓이. 그래서 각에 마주보는 대변을 우리가 보통 A 이렇게 부르죠. A. 각에 마주보는 대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 이렇게 되고 여기도 A 이렇게 되지. 그래서 넓이 한번 찾아보자. S. 넓이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겠죠. 높이.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요렇게 높이네요. 요렇게 직각으로 내려야겠지.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면 자, 이쪽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할까요? C 이렇게 불러봅시다. C라고 불렀어. C라고 부르면
요 높이는 내가 바로 뭐라고 불러야 돼? 요 높이 h. h는 자 이제부터는 바로 불러야 돼. h를 어떻게 부른다고? h를 부르고 싶은데 뭘 알아? c라는 변을 알죠? 빗변 알고 요 각 b에 대한 h. 요 각 b에 대한 h 그러니까 h는 어떻게 돼? c sin b라고 부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c sin b라고 부르겠다고. 여기는 h가 얼마니? h는 이거 얼마예요? 여기가 c죠. 같은 색깔로 합시다. 기왕 쓰는 거 c. 여기도 c. 근데 이거 자체가 높이가 돼버리네. h는 얼마? h는 요거 b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b 이렇게 되네요. b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보자. h는 이걸 b인데요. b인데 h는 그냥 c sin b라고 써도 되죠. 똑같이 씁시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해가 되겠죠.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 b에 대한 c sin b. h는 그렇죠. h가 지금 다 뭐 c sin b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도 h는 c sin 뭐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요 넓이는 s 값은 어때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되니까 어때요? h 값이 c sin b라고 부를 수 있나?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넓이는 앞으로 이렇게 구하겠다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라는 각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뭐라고?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이렇게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겠다. 우리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우리가 굳이 바꾼다면 어떻게도 바꾸니? 이렇게도 바꾸죠. 2분의 1 만약에 A, C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면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써질까? 내가 A, B를 알아. A, B 그러면 요 각이죠. 끼인 각이 C sin C.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 2분의 1 곱하기 BC 그러면 BC sin A.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겠죠. 다 똑같은 말이죠. 어떤 형태이거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간에 삼각형의 넓이는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어디에서 이제 튀어나오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사인 법칙은 여기에서 튀어나와요. 자, 요거 아까 방금 했죠. S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AB sin C 2분의 1 BC sin A 는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세 가지 것이 있겠죠. 이 세 가지 것을 내가 요렇게 한번 해보자. 나눌 거야. 나누기 2분의 1 ABC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요 값으로 나눠볼 거라고요. 2분의 1 ABC로.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자, 2분의 1 없어지죠. AB도 없어지고 어때요?
C분의 sin C. 그 다음 B분의, 여기는 A분의 sin A. 그 다음 여기는 B분의 sin B. 요러한 식이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요러한 식이. 요거 역수 취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sin A. 자, 역수 취해서 sin A부터 써봅시다.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라고 보통 써요. 그리고 요 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거야. 사인 법칙이라고. 선생님 뒤에 2R은 뭔가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자,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뭐 나오는 유도되는 과정은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유도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문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너희들 그러잖아. 도형에서 공식은 되게 간단해. 도형에서 공식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이제 그 연습을 되게 좀 많이 해볼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건 무슨 말이야? 요런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삼각형이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쳐봐. 그치?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니? C죠. A죠. 길이가 A 이렇게 되겠네. A. 자, 이 상태에서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여기에가. 원의 중심이 5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내가 요 아이를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A점을 A'점으로 옮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한 원주에 대하여 원주각 두 개가 서로 어쩔 거야? 같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2R이라고 쓸 수 있겠죠. R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2R. 그리고 여기 이제 지름이 되잖아. 이게 지름이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치? 지름이 되니까 이게 직각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지? 뭐 sin A분의 A는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써볼까요? 뭐 어이구야. 자, 여기서 이렇게 써봅시다. sin A 값은 어때요? sin A 값은 요 각에 대한 sin 값이죠. 요 각에 대한 sin 값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sin 뭐하고 같아요? A 프라임 이렇게 같겠죠. 이렇게 이 각과. 근데 A 프라임은 요 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이것이죠. 2R분의 A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2R분의 A. 그러면 내가 sin A와 2R분의 A에서 2R이라는 값은 2R은 어떻게 돼요? 자, 저쪽으로 곱하고 sin A로 나누니까 sin A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2R이 되든지, 물론 B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B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활용을 할 건데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직 시간 남아있나요? 5분 남아있나요? 5분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래도 봐야죠. 그래도 활용.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아무 지금 뭐 유도하고 뭐 하는 거 뭐 머릿속에 우리가 다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활용. 첫 번째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 비율을 제공한다.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대 B 대 C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A 대 B 대 C. 이 모양이 봐봐. 모양을 보면 A 대 B 대 C는 얼른 보니까 뭐 같아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런 패턴의 변형을 되게 많이 해. 자, 봐봐. 사인 A분의 A 값 자체가 2R 이렇게 되죠. 사인 A분의 A가 2R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R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곱해져서. 이런 작업들은 되게 많이 해요. 요런 변화 작업들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B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2R 사인 B. 그 다음에 C는 2R 사인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준다고? 어떤 얘기를? A 대 B 대 C는 자 2R 싹 없애고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좀 주의하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변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A라는 얘가 각이죠. 얘가 각 A, B, C가. 그러니까 각도가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고 해서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자, 미안합니다.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각도가 2배가 된다고 해서 변의 길이 비율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각의 무슨 값이 사인 값이 2배가 됐을 때 변의 길이의 비가 2배가 된다는 거야. 각의 사인 값이 2배가 될 때 어쩐다고? 변의 길이가 2배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 변이 2배가 될 때 각의 사인 값이 2배가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도 좋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절대 이거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해요. 각도가 2배가 되면 이거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생각이죠. 그렇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요것에 이어서 예제 좀 보면서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진짜로 사인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